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니로 EV와 EV6 전기차계 아반떼 소나타입니다. 전기차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니로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근데 깡통 기준으로 EV6와 단돈 9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로 EV와 EV6의 가성비와 승차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니로 EV와 EV6의 가격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로와 EV6의 기본 트림 가격차는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급 차이치고 뭔가 막 큰 것 같진 않은데요. 두 차량의 인기 트림인 어스 트림 기준으로 EV6 스탠다드와는 245만 원, 롱레인지와는 685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니로는 EV보다 하이브리드가 강세인 모델입니다. 그런 니로를 전기차로 산다? 니로 하브와 EV의 가격 차이가 2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정말 큰맘 먹고 사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이왕 전기차 사는 거 그냥 EV6 갈까? 하는 그 돈씩 가격대에 포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로 EV와 EV6 각각의 인기 조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로 EV는 어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HUD 팩,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더해서 5,095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보조금 포함하면 실구매가는 4,39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EV6의 인기 조합을 보면 롱레인지 어스 트림에 하이테크와 빌트인 캠, 20인치 휠 타이어를 더해서 총 5,790만 원이고요.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는 5,0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급 차이로 700만 원 차이라면 선택과 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옵션 분석을 하기 전에 무조건 급을 높여본다는 전제로 EV6의 가성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6의 가성비를 높인다는 것, 바로 스탠다드를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니로 EV의 경우에는 204마력에 26토크, EV6 스탠다드는 170마력에 35.6토크입니다. 니로가 마력은 높은데 토크는 좀 더 낮네요. 이건 니로 EV 이전 모델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형 니로 EV에서는 급 가속 시에 높은 토크로 인한 토크 스티어, 이건 높은 발진력 때문에 바퀴의 구동축 중에 길이가 짧은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토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EV6를 스탠다드로 간다면 니로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즉, EV6의 최대 가성비에 대한 교환 조건은 니로 대비 91% 수준의 주행거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가격과 옵션으로만 상충됐던 그 돈씨가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주행거리까지 동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행거리를 제외한 옵션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견적 추천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며칠 고민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이 두 차량 모두 인기 조합 견적이 가장 가성비가 좋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인기 조합 기준으로 니로의 가성비 포인트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고요. EV6 기준으로는 니로에는 없는 증강 현실 HUD나 지능형 헤드램프 정도가 옵션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경쟁차들을 살펴보면 국산에선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볼트 EV와 볼트 EUV가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들은 가격대가 6-7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국산차 위주로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요. 니로 EV와 EV6의 인기 조합을 기준으로 아이오닉 5의 옵션을 짜보면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에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를 더해서 총 6,030만 원이 됩니다. EV6에는 증강현실 HUD가 있고요. 니로 EV는 1,000만 원이나 저렴한데 고속도로 주행보조 2까지 있으니까 아이오닉 5 대비 둘 다 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 컴포트 플러스를 더해서 총 5,905만 원입니다. 니로, EV6 대비 신차라는 것, 그리고 가장 긴 주행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 니로, EV6 대비 아이오닉 6는 중간 트림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시리즈는 니로와 매칭시킬 수 있는데요. 볼트 EV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트림의 테크 패키지를 더해서 4,610만 원, 볼트 EUV는 프리미어 트림만 선택해서 4,790만 원이 됩니다. 니로, EV6에 비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과 같은 주행 보조 옵션과 주행거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최대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니로 EB6로 돌아와서 니로 EB와 EB6는 소형과 준준형입니다. 특히 니로 EB는 내연기관 플랫폼, EB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쓰고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에서 18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니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던 공간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EB6는 SUV고요. 니로는 해치백 같은 소형 밴에서 오는 전고 차이도 20mm나 됩니다. 먼저 니로 EB 2열에 앉아보면 카메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레그룸은 주먹 3개 반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옵니다. 이 1열 시트가 좀 두꺼워서 전방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뭔가 좁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꽤 넉넉한 것 같습니다. EB6의 경우에는 레그룸은 주먹 5개, 헤드룸은 1 반 정도 나오는데요. 확실히 전폭까지 EB6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실내 공간 면에서는 EB6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니로와 동일한 시트가 적용이 됐지만 한 1.5배 정도는 넓게 느껴집니다. 이 수치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쾌적함이 있으니까 두 차종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시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EB6는 지난 7월 말 연식 변경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EB6는 연식 변경되면서 트림별 옵션 구성이 변경되어 9월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충전 효율을 높여주는 배터리 컨디셔닝과 아이오닉 5에도 있었던 이 라이트 트림도 신설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EB6 GT도 같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EB6 GT는 내연기관 환산 시 584마력에 75.7토크, 제로백은 무려 3.5초의 고성능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외장과 액티브 서스펜션, ELSD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연식 변경인 만큼 가격 인상도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미 호주에선 360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데요. 연식 변경에 설마 400만 원이나 올릴까요? 자, 그럼 니로 EB와 EB6 비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먼저 니로 EB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모델은 기본 트림인 에어에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된 차량입니다. 니로는 기본부터 1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도어 실링 부분에서 소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 소음도 전기차 중에서는 큰 편인 것 같아요. 전비는 현재 100km 정도 주행한 결과 8.1km가 나오는데요. 재원상 주행 가는 거리는 401km 정도지만 한 45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전구가 전방에 있어서 충전할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감도가 초기형에 비해서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고서는 이런 말타기가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EB6입니다. 시승 중인 모델은 롱레인지 어스 트림이고요. EB6도 니로처럼 1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는데 뭔가 외부 소음은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부 소음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EB6 롱레인지의 주행 가는 거리는 2륜, 4륜, 평균 470km인데요. 에코 모드 시에는 530km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에어컨 1단과 노멀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전비는 6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EB6의 충전구는 후방 사이드라서 좀 편리했습니다. 다시 니로 EB입니다. 니로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이압! 조금 더디긴 한데 역시 스포츠 모드입니다. 와, 모터가 갑자기 출력을 훅 이렇게 올려주면서 뭔가 덜컹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힘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고속 안정성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니로 EB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4마력의 26토크입니다. 구형 대비 토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에코, 노멀 모드에선 좀 차가 안 나간다는 평이 있는데요. 모드별로 가속감 편차가 꽤 큰 편입니다. 이렇게 엑셀을 고정해서 놓고 밟았을 때 지금은 에코, 노멀, 스포츠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역시 스포츠 모드가 제일 쾌적합니다. 아무튼 이 소형차라서 사실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전기차에 비하면 조금은 느립니다.
이번에는 EB6의 풀악셀입니다. EB6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의 윈터 모드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EB6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우와! 와! 이게 확실히 이렇게 끌어주는 이 힘이 니로보다 엄청 세고 빠릅니다. 와! 이야, 이 속도인데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맙소사. 와. 아니, 야, 이거 물건이네요. 야, 아니 EB6를 처음 탄 게 아닌데, 야, 장난 아닙니다. EB6 롱레인지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29마력의 35.6토크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답게 밸런스가 좋아서 속도가 높아져도 안정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정말 안정적입니다. EB6는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에 달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무게발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선 변경을 해보면서 운동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로 EB입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 횡운동 흔들리는 폭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 무게 배분도 전륜에 좀 더 몰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니로는 동급 중에서 그래도 승차감을 부드럽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폭이 큰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B6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차선 변경을 해보면 야, 확실히 니로보다 날렵합니다. 전후륜 무게 배분이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 중심도 하부 쪽에 잘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봐도 이렇게 공중에서 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1도 없습니다. EB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승차감도 좀 단단하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횡운동 시에 확실히 스포티한 맛이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에서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로 EB로 방지턱을 넘어 보았을 때 좀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배터리 때문에 공차 중량이 260kg 더 나가서 좀 더 이렇게 와일드하게 충격 감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 2열 시트의 요추 위치가 저랑 좀 맞지 않아서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갔을 경우에 허리가 좀 아파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B6의 2열입니다. 동일한 속도로 방지턱을 넘어 보았을 때 충격 감쇄가 조금 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승차감이 투싼, 스포티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EB6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에 속했었는데요. 니로랑 비교하니까 거의 그랜저급입니다. 그래서 한 체급이 아니고 두 체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니로 EB와 EB6 시승을 해봤습니다. 두 차량 모두 에어백은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니로 EB는 아직 없고 EB6는 국토부 주간 KNCAP에서 91.9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관했는데요. 캐빈룸이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리콜 소식은 두 모델 모두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출고 대기 기간을 보면 니로가 조금 더 낮습니다. 납기표상으로 니로는 EB6보다 2개월가량 일찍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전기차 보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세한 건 카마스터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니로 EB는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14개월이나 걸리니까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니로 EB냐 EB6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EB6 승! 니로 EB의 장점은 8kg대의 전비, 그리고 전기차 중에서 저렴한 가격대였습니다. 대신 이 차급에 딱 맞는 차라서 승차감은 좋지 못했고요. 무난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했던 차였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자나 둘이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EB6는 니로보다 1000만 원이나 비싸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승차감과 공간, 옵션 모두 니로를 압도했습니다. 니로가 아반떼라면 EB6는 그랜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